안녕하세요. 트래블진이 장우성입니다. 오늘은 신라호텔 룸타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뭐 영상으로 많이 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제 이 룸타입들이 원체 좀 많다 보니까 뭐 스탠다드에서 뭐 산전망, 정원전망, 디럭스에서 산전망, 전원전망, 바다전망, 테라스의 정원전망, 뭐 프리미어의 산바다,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가고 싶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손님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지금은 뭐 테라스에 정원전망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설명 들어도 이거를 이제 사실은 또 검색을 다시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해요. 우선 룸 타입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룸 타입은 이 스탠다드 타입, 그 다음에 지금 프리미어 타입 이렇게 두 개로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룸 타입별로 봤을 때는 사실상 봤을 때 스탠다드랑 디럭스랑 테라스는 동일하게 4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럭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테라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혼부부분들께서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더블룸의 비중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룸이 없다는 거는 엄청나게 예약이 좀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소리겠죠. 사실은 이 트윈룸들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더블 베드에서 둘이서 자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신혼 때는 싱글에서 둘이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지만 다들 더블 베드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전망이 산전망, 정원전망 두 개로 나눠져요, 그죠? 기본이 당연히 산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정원전망이 되면 추가 요금이 한 4만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럭스룸으로 카테고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 4만원 정도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디럭스에서도 바다 전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1인당 한 16만원 정도의 요금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디럭스랑 테라스룸에서는 패밀리 트윈이라는 룸 타입이 따로 나와요. 이 패밀리 트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족 단위로 가는 손님들을 위한 방 타입인데 여기는 침대 타입이 더블 베드 하나, 싱글 베드 하나가 들어갑니다. 우리 신혼부부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더블 베드에서 주무시면 되고 뭐 옷가지나 이런 거 내일 뭐 입어야 되지 이런 거는 그냥 싱글 베드에 던져 놓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평수가 한 12평 돼요, 동일하게. 그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좁겠죠. 평수가 동일한데 똑같은 평수에 더블 베드랑 싱글 베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방밖에 없으면 이 방이라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왜냐면 의외로 보면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더블 베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트윈 또는 패밀리 트윈, 요방 타입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테라스룸, 테라스 같은 경우는 요 밑에도 있지만 요 두 개 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테라스룸 같은 경우는 보면 평수 지금 똑같지만 무조건 정원전망이에요. 무조건 정원전망. 왜냐면 이 테라스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테라스는 요 베란다 생각하잖아요. 요 베란다가 아니에요. 요 테라스입니다. 요 테라스, 요 밑에 여기 요 테라스예요. 요 테라스이기 때문에 1층입니다. 무조건 1층이에요. 정원전망입니다. 그래서 정원전망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국 여행객분들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만의 공간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테라스룸 자체를 좀 선호하시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은 원래 아시다시피 외국에 나갔을 때 숙소는 1층 방값이 좀 비싼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 앞에 있으면 풀 억세스 룸이 디럭스나
스탠다드 룸보다 좀 비싼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들 성향 자체가 테라스 룸을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방 타입이 비싼데 인기는 떨어져. 약간 이게 한국 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도 또 이거는 좀 똑같이 마찬가지인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약간 사람들의 성향 차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라스룸 타입이 기본적으로 지금 신라 같은 경우는 한실과 양실을 섞어 놓은 타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스탠다드랑 디럭스는 동일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 양실이에요. 사실 양실이라고 해봐야 지금 여기 이제 소파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층수 차이죠. 층수 차이. 층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스탠다드는 보통 이제 1층에서 5층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디럭스 같은 경우는 6층에서 8층 정도가 기본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호수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최대한 좀 고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층수를 결정하는 거는 체크인 하실 때 이 카운터 직원이 있는 방을 보통 잡아서 배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보다 미리 온 전날에 온 사람, 전전날에 온 사람들이 투숙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남는 방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체크인 하실 때 요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그 다음에 디럭스 같은 경우는 층수 차이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에서 볼 수도 있고 전형적인 호텔 타입인데, 테라스룸 같은 경우는 한옥 타입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좌식인 거죠. 좌식이고 한식, 침대 양식만 봐도 지금 차이가 딱 나죠.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이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보다는 이런 모던한 양식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테라스 타입을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지만, 테라스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테라스룸 자체가 요금이 좀 비싼 편인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스탠다드나 디럭스 정도. 그 다음에 뭐 디럭스 바다 전망, 우리는 또 바다를 좋아하잖아, 그죠? 어쨌든 뭐 우리가 바다를 좋아하신다면 그 정도 추가요금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밴드에 올려놓은 추가요금 표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일단 룸타입 자체는 스탠다드, 디럭스, 테라스 요 세 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트윈이 붙으면 여기에서 추가요금이 조금 더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층수가 5층에서 8층 정도로 일단은 딱 정해집니다. 그래도 프리미어니까 그래도 층수 자체가 고층으로 잡혀요. 그리고 평수 자체도 여기는 지금 46제곱미터, 뭐 46제곱미터 있는데 이게 한 14평 정도? 2평 정도 좀 더 넓습니다. 2평 정도 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룸 타입은 프리미어는 더블룸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테라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더블룸이고, 전망은 프리미어는 산전망, 바다전망 두 개로 나눠지고, 프리미어 테라스는 당연히 지금 스탠다드랑 동일하게 정원입니다, 그죠? 정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프리미어 룸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룸 업그레이드 요금이 기본 요금에서 한 6만 원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바다전망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요금 제일 높아요. 프리미어 바다전망 같은 경우가 한 20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프리미어 바다전망이. 그래서 프리미어 바다전망이 지금 스위트룸을 제외하고는 요금이 제일 좀 어느 정도 제일 비싼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프리미어 테라스 같은 경우도 정원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추가 요금은 한 12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마감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마감 이전에 제일 많이 남는 룸 타입이 프리미어 테라스룸이에요. 왜냐면 돈은 돈대로 비싸고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제일 방 타입이거든. 예. 1층이지 정원전망이야. 요금은 요금대로 한 12만 원 더 줘야 돼. 예. 그래서 이 정도 요금 정도가 되면 사실은 보통은 그냥 신라호텔을 안 가시는 경우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룸 타입을 설명하는 날이니까 그렇게까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프리미어 룸 타입, 이렇게 나와요. 14평. 14평인데 확 켜보여요. 2평 차이인데, 그죠? 2평 차이인데 확실히 방평수가 넓어 보이긴 합니다. 프리미어 테라스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프리미어 테라스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내가 왜 5성급 호텔인데 한옥에서 자야 돼,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룸 또는 스탠다드 디럭스룸 타입이 좀 잘 나가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 신라호텔을 투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좀 빨리 하셔야 되는 경향이 있고, 신라호텔이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롯데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좀 많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방과 거실이 나눠져 있는 이런 룸 타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너 스위트, 뭐 퍼시픽 디럭스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룸 타입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방 개수도 많이 없고 이 룸 타입을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방값도 많이 비싸요. 박당 거의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제일 낮은 등급 자체가 한 100만 원씩 나오는 룸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 돈 주고 제주도를 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도 굳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요금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저번에 예전에 이제 신라호텔 방 타입들을 한번 쭉 보고 왔지만,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신라호텔 자체가 보면 오래된 호텔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풍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신혼여행이랑은 맞는 룸 타입이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 등급까지는 굳이 우리 신혼부부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가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지금 스탠다드 디럭스 테라스, 그 다음에 프리미어 테라스, 요룸 타입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이들 안내를 좀 드리는 편인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보면 다들 더블룸을 선호를 하시는데 더블룸에 방이 어느 정도가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가 있고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더블룸이 74개인데 더블룸이 없어, 트윈룸밖에 없대. 그러면 좀 저희가 좀 많이 지금 늦었다, 우리가 예약 시점이 늦었다라는 걸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예약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도 방이 없는 날짜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길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트윈룸도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룸이 없다고 해서 어떡하지 할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트윈룸이라도 한 침대에 안고 자더라도 트윈룸이라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라호텔을 주무셔야 된다고 하면.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보면 스탠다드 디럭스 요금 지금 평수 지금 동일한데 굳이나 바다자만 안 갈 거면 스탠다드는 가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방이 지금 하나라도 있을 때 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명단 넣어놓고 일단 홀딩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끌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좀 더 싼 거 알아볼까 하다가 이미 그 방은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거야. 하루하루 늦춰질 때마다. 그러면 테라스는 심지어 한옥 스타일에다가 뭐 정원 전망인데 6만 원이다 더 추가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제주도 지금 뭐 호텔 가는데 16만 원이나 주고 룸 타입을 해야 되나 추가를, 뭐 이런 식으로 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무슨 방 타입이 있다고 하면 그냥 요금 비교를 하셨을 때 여기가 좀 싼데 싶으면 그냥 무조건 거기 일단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해외를 가셔야 되는, 누구는 태국을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인도네시아 발리를 갈 수도 있고, 누구는 하와이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칸쿤을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유럽을 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이번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제주도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신라 호텔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방이 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예전에 제가 동남아나 어디 뭐 하와이도 그렇고 호텔에 방을 안내를 들었을 때도 그랬었지만 이건 물론 당연히 영상이 없겠죠. 근데 그때도 보면 인기 좋은 데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다 퍼져 있었어도 방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이 한 군데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주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있는 방이 있을 때 무조건 예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방 타입, 평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금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이 더블, 트윈, 패밀리 트윈, 이건 뭔가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오늘 지을게요.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래블 지니 장우성이었습니다.